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위해서 각 당이 공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 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야권 연대를 둘러싼 지도부의 갈등이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원식 의원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원식입니다. 네, 최 의원님 좀 답답하시겠어요. 지도부가 이렇게 네. 갈등해서 좀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국민의당의 앞날은 지도부들은 오늘 뭐 담판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공천 문제를 가지고 계파별로 치열하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네, 좀 더 큰 아젠다, 즉 어떤 네, 야권 단일화하는 게 사실은 또 국민 일부에서 충분히 제기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수용하냐 아니면 우리의 또 독자노를 걷냐 이런 거는 당의 미래를 위해서 네, 상당히 있을 수 있고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선거가 그야말로 코앞이잖아요. 네. 야권 단일화 얘기를 할 거면 왜들 탈당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다르죠. 아, 왜냐하면은 일반론적으로는 저희가 네, 제3정당을 만들고 정치 질서를 바꾸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네, 지금 좀 그거라는 좀 특수하게 개헌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개헌 저지를 위해서는 야권이 단일화돼야 되는 이런 특수 상황이 맞물리니까 네, 그런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했던 초기의 의지를 네, 어떻게 조화롭게 갖고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왜 탈당이냐 이거보다는 네, 탈당의 의미와 지금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헤쳐나가냐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분들이 탈당하실 때 친노 패권 뭐 86세대 이거 정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예, 된다. 예. 예. 그랬는데 일단 그런 어느 정도는 됐다고 보시나요? 더불어민주당 미흡, 안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해찬 총리, 네, 이해찬 의원님을 배제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은 네, 그 이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골관이 됐던 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네, 오히려 약간 그 외곽에 있는 예, 정세균계가 표적이 된 아하, 네, 사실은 그렇게 근간은 그대로 있는 네, 상징성만 하나 내놓은 예, 그런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세균 계란 뭐 강기정 의원, 전병헌 의원 뭐 이런 예, 분들이 예, 탈락한 걸 이미경 지금 의원님. 예, 예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개헌 조지선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렇다면은 200석을 새누리당이 가지고 갈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연 그렇게 될 걸로 보시나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국민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그런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 제기에서 그 소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네. 숙고하는 거죠. 김한길 의원이 그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네. 지금 뭐 계파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계파에 싸움하면서 공천하고 이런 거 하고 국민의당이 내놓고 있는 아젠다는 다르다는 말씀 들으니까 사실 뭐 각 당이 계파 싸움하느냐고 국민들이 뭐 표 주려고 그러시겠어요. 자, 무엇을 차별화하면서 국민들에게 총선 공약으로 무엇을 내놓으시면서 표를 달라고 그러실 겁니까? 예.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네,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경쟁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주로 타당에서는 일자리 몇만 개 이런 식의 구호성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네, 공정한 출발, 좋은 일자리와 임금 격차 해소 등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네, 목표로 국가장학금제도 사각지대 개선, 대학 입학금 폐지,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를 위한 공정임금법 제정, 네, 그 다음에 비주입화된 90%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위에서 건립 등 이런 네,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고요. 네, 또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다른 당에서는 그런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네. 먹거리,
아, 물, 환경 등 총체적인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마련했습니다. 네. 공정경제라는 큰 틀 속에 이제 강론으로 내세우시고 예,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예.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공천을 하셨나요? 국민의당에서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해놓은 것 네.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역 의원 뭐 잘하면 뭐 100%다 공천 받으시면 좋지만 또 부족하면은 뭐 컷오프 됐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의원 수도 적어서 그런지 컷오프 되는 의원이 한 분 정도였죠. 예, 예. 네. 지금 이제 안철수 뭐 천정배 김한길 의원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은 단수 공천을 한 건가요? 예, 예. 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분을 컷오프 시키고 네. 지금 현역 의원 네 분을 그 경선 지역으로 정하면서 수기 선거인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네. 수기 선거인단은 그 단순히 그냥 경력만 불러주고 이제 표를 찍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충분한 토론과 연설 네. 이런 그런 과정을 보면서 판단하게 하기 때문에 네.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기 충분히 들어보고 토론하는 예, 수기 선거인단 예, 그게 우리나라 그 공천 과정에서는 처음 도입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지금 이번 주 말 정도에 아, 네, 광주 쪽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끼리 경선이 붙어지는 지역에서 수기 선거 제도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전반적으로 실시하기엔 저희가 준비 동도가 어렵기 때문에 네, 네. 광주를 원칙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호남 쪽은 각 당이 후보를 내고 야당이 그 네, 수도권은 연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심사숙고를 안 한 바가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께서 네, 좀 진정성 있게 제안을 안 하시는 바람에 좀 국민 여론이 약화돼서 시간을 좀 보내서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전면적인 야권 연대는 힘들 것 같고 네, 다만 그 지역들 후보들이 서로 그 여당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 상황에 맞게 단일화하는 거는 네, 어느 정도 길을 터주는 그런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역별로 후보들끼리 알아서 연대하는 것은 중앙당이 간섭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 점에 용인을 하고 있어서 있어요. 김한길 의원은 잘 모르는 소리 당이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연대가 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던데 김한길 의원이 탈당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 김한길 대표하고 좀 친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을 보고 말씀도 나눴는데 네, 탈당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중 있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네, 네,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하는 모습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한길 의원의 지역구에 전해숙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김한길 의원은 계속 그대로 계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출마 선언을 하고 야권 연대를 해서 헌신하겠다. 일부 언론에서 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가까우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한 모습 발언들은 하실 것 같지만은 네, 사퇴나 불출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꾸 언론에서 좀 앞서 나가시는 건데 네, 그 내부에서 충분한 문제 제기를 한다. 네. 뭐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중구 성동구 쪽에 정호준 의원, 네, 정대철 그쪽 네, 고문의 그 자제분인데 탈락이 네, 됐습니다. 네, 네. 어떻게 국민의당으로 입당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그분은 사실은 저희와 그 더불어 있을 때부터 상당히 교감도 깊었고 네네. 어떤 목적 방향이 같았습니다. 근데 좀 당을 지키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좀 그 아버님이 저희랑 같이 하니까는 약간 네네. 보복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거네요. 예, 예. 예.
안철수 대표하고 통화를 한 걸로 알려져 있던데요. 정호준 의원.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네.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적극적으로 입당 권유를 하셔야 될 입장이신 것 같네요. 예, 예, 예. 이 문제에 관해서 정대철 전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예, 뭐 상당히 적극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적극적이셨는데 네, 네. 이번에는 상당히 본 당신 문제 때문에 아들이 좀 아하. 피해를 본 게 아니냐. 네네. 그래서 좀 이거 보복성이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기분을 안 좋게 그렇게 갖고 계신 것 아,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빠르면 오늘 내일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국면에 있으시군요. 예,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국민의당 최원식 수석 대변인 말씀 들었습니다. 8시 13분입니다.